보건복지부의 이준규 과장님께서는 이제 일부 지금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국가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형태로든 제도화를 하셔야 되겠다는 것과 그 법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식약처 제대원 과장님께서는 이제 식품으로 관리하는 부분과 이제 지금 현재 50여 개 회사에 300여 개 제품이 생산 중인 것이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 의무화가 지금 현재 햇섬으로 되고 있다는 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사평가원의 말씀은 어떻게 됐든 법과 제도가 돼서 건보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마련해서 외국 사례를 기반으로 한 근거 마련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천연물 바이오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치료적인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에 치료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회사에게 이런 메디컬 푸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정부적인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 또 기술적인 지원이나 임상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발제도 들으셨고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들으셨는데요.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정부기관에 이제 부탁하실 게 있으시면 이제 자유롭게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서 교수님 어떻게 더 필요하신 말씀? 예. 이게 저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의학적인 입장에서 환자와 환자 영향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산업적인 입장에 오니까 굉장히 이게 조금 이렇게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알이 먼저인지 이제 닭이 먼저인지 하는 건데 보험을 해주면 이 산업은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보험에 가기까지는 보장을 해줘야지 또 보험을 해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업이 우리가 메디컬 푸시라는 이런 거를 서구에서도 지금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까 이제 시약 안정정책과에서는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니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과학적 기반에 정말 이거 환자한테 쓰는 건데 의사들한테 믿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외국 걸 쓰려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험도 줄 수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우리가 법을 단단하게 만들면 또 다 안 들어올까 봐 겁이 나잖아요. 일로 들어오질 않을까 봐. 그렇지만 이걸 보는 회사들은 있다. 이걸 만들어 놓고 봐서 우리가 이걸 기반을 닦아 놓고 그다음에 보험이 돼야 되는데 보험을 해준다고 그러면 다 들어오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하여튼간에 이건 또 하나는 이게 보험이라고 그러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은 100이라는 메디컬 푸드에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나오면은 거기서는 보험을 해줄 수 있는 건 처음에 10% 20% 요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메디컬 푸드라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식품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본 제도지.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여기서 노인들이 이걸 먹는 겁니다. 그걸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아까 천연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걔네들이 뭐 치매 환자에 대한 거를 10년 동안 개발했지만 이게 진화한 거 아니에요? 진화. 우리도 계속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환자를 위해서 환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 근거와 안정성과 정확성과 이런 게 다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 값을 받는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은 보험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한 6년, 7년 동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산업계에 들어오니까 저는 산업이 커진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이게 안 믿으신 분들은 규제가 많다고 자꾸 막 이러시고 그러니까. 임 의원님께서. 네, 제가 추가적으로 서정민 교수님 의견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영양에 대해서 중요하고 노인에 대한 식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최근에 고령화 시대에 준비가 되면서 사실 다급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고령층화 식품인지 노인용 식품인지 메디컬 푸드인지에 대해서 이 구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제도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
것들이 어떤 구분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첫 번째 사실 제가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환자, 노인이 주로 먹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메디컬 푸드의 보험은 아니지만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임상적 효과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의료비 절감 효과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보험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영양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집에서 아무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영양이 아무나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영양이 굉장히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학 쪽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중요하구나라는 홍보 효과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약해드리면 환자를 안전을 위한 제도를 먼저 만들고, 우리가 통합적으로 안전관리를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서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혼용이 되지 않게 할 가능성이 있고, 영양의 중요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험을 해주고, 그로 인한 영양의 중요성의 홍보를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선순환의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임상에서 이제 환자들을 많이 보고, 그 환자들이 수술이나 암 치료를 하고 나서 약국을 방문했을 때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상황, 먹지 못해서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에서 아까 이제 다들 말씀하셨는데 서로가 관계 부처와의 협의라는 단어들을 참 많이 쓰셔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정부 기관에 야단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각자들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는 선에서 이게 끝나버리게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시도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외국에서의 사례가 있고 외국에서의 근거도 있고 안전성에 대한 것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건 이미 나와 있단 말이죠. 없는 시장을 우리가 새롭게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다. 이거는 이제 너무 늦는 얘기죠. 적극적이지 않은 발언이다. 해서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우리나라에 맞는 것만 적용하면 얼마든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 제정도 있고 건보 의료 재정에 대한 것도 있고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산업에 대한 것도 있고 의료 정책에 대한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거죠. 보건복지부든 우리가 이제 식약처든 간에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이나 중증 환자들한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의료보험을 엄청나게 들여서 환자를 치료를 하잖아요. 수술도 하고 항암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는데 5년 동안 이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율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삶의 질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중증 환자들이나 수술 환자들이나 선천성 대사질환 환자들, 치매 환자들한테 들어가는 의료비랑 이분들이 경장식품을 투여를 해서 회복이 되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순환을 본다면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을 조금 리서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경장을 했을 때, 정맥주 사만을 했을 때 회복도 완전히 이미 외국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으면 치료 확률이 높은데 암 환자들이나 수술 환자들이 먹을 수 없어서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영양결핍에 의한 그 사망이 50% 이상이 넘는 걸로 이미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암에 대한 이런 질환에 대한 의료보험 재정을 이만큼 썼는데 이걸 정맥에서 경장으로 돌렸을 때 회복률이 얼마나 되고 의료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시면 이게 좀 더 빠르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뭉뚱거려진 거 말고 어떤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아까 과학적인 근거에 베이스해서 물론 약처럼 그렇게 아주 철저한 건 아니지만
아주 퀄리티 있는 그 GMP 시설도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은 또 이제 비쌀 거예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면 우리나라 식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도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일본에서 저렇게 50%는 약으로 하고 50%는 식품이 통용이 됐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본에도 식대가 있습니다. 일본 식대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갖고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일본 식대는 예를 들자면 일본 식대는 굉장히 비싸요. 그게 3만 원이면은 일본 식대가 한 끼에 만약에 3만 원이라고 그러면 엔테랄 뉴트리션을 충분히 주면은 그게 한 15,000원 내지 2만 원 한대요. 그럼 만 원이 남아요, 돈이. 일본은. 그러니까 이게 중소병원의 원장들은 좋아해요. 근데 대학병원은 이걸 안 써요. 대학병원 의사가 그냥 약 쓰는 겁니다. 약을 써.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환자가 집에 가게 됐을 때 문제인데 집에 가게 됐을 때 보험을 해주잖아요, 이게. 근데 이 식품이 또 싸요. 식품이 싸요. 왜 식품이 싸냐면은 개발비가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약처럼 그런 개발을 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싸요. 그러니까 또 그게 통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 근데 우리나라는 식대가 싸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걸 만들 때 식대에 맞춰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질이 높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개발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병원에 주는 값하고 일반으로 파는 값하고 또 달라요, 이게. 이게 보험을, 그러니까 약으로 된 거 수입한 거 있잖아요? 그럼 비싸요. 대신 약을 보험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약으로 수입한 거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약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 약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제도도 없어요.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일본 제도로 가면 됩니다, 우리 이거. 가서 우리 같이 만들고 산업을 키우면 지금 우리 제가 생각하는 한 8천억 내지 1조는 될 거예요. 금방. 이제 그 산업 자체가. 그리고 이제 환자를 위하고. 우리 의사들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이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어요, 좀.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 이제 개발하는 식으로 메디컬 푸시라는 독립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법은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의 이준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제 아까 어떤 형태로든 제도화는 필요하고 실제 제도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존의 약사법이 아닌 별도의 기준법이 필요하겠다. 보험급여 기준이 별도로 제정돼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사업 추진이나 어떤 것들을 조사를 하거나 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그 중증 소아에 대한 재택 시범 사업이라고 수가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24시간 엄마가 붙어서 이제 인공호흡기나 그런 걸 달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천성으로 워낙 장애가 있어서 그 아이들은 이제 결국 이제 밥을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메디컬 푸드 형태의 밥을 먹게 되는 거죠. 이제 튜브로 먹든지 입으로 먹든지. 근데 이런 아이들 현장을 저희가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 아이들은 일상적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형태, 메디컬 푸드 형태가 필요한 상황들을 지금 현장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말씀 주신 걸로는 보면 이제 암 환자도 사실 이제 항암을 하고 나면 이제 영양이나 이런 문제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에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메디컬 푸드를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서 교수님 말씀 그다음에 이제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걸 저희가 이제 계속 인지를 하는 거고요. 노인분들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노인분들도 사실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제 영양 밸런스나 이런 게 깨질 수 있다라는 그 상황들에 대한 게 이제 사실 잘 몰랐던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의료적인 부분하고 연결돼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지금 서 교수님하고 임 위원님이 이제 저희한테 계속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지금 식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식대가 아주 많이 저희가 가격이 적정한 건 아니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전체 우리나라 병원에서 나가는 식대 재정 규모가 조 단위가 넘거든요. 가격은 싼데 저희가 이제 입원한 분들을 밥을 안 드릴 수 없고 삼시세끼는 다 챙겨드려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병원 병상 수가 요양병원은 30만 병상이고요. 그 다음에 급성기 병원, 이게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하면 한 60만 병상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60만 명이 항상
꼭 다 60만 원은 아니지만 한 5, 60만 명은 매일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가 재정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제 말씀 주신처럼 일본하고 조금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이런 메디컬 푸드가 제도화가 되거나 이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현재 식대와는 별개로 아마 뭔가 이제 보험을 하는 형태가 진행은 돼야 될 거고, 아마 대상자도 일단은 좀 아마 많이 좁혀서 아마 일단 시작을 하게 될 상황이 있겠다는 말씀 정도, 현재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메디컬 푸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걸 아직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아주 많은 의료비를 들여서 중증 환자나 수술 환자나 암 환자들이나 만성질환자들을 케어를 하는데 그 이후에 돌아가서 생명이 연장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의료비 낭비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다방면에서의 조사들과 의료비가 이쪽에 있던 의료비를 이렇게 했을 때 국민의 삶의 질도 좋아지면서 의료비도 긍정적으로 이제 줄어들 수 있고 또 국민의 그 영양도 개선이 빨리 될 수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이런 리서치들이 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많아지면서 이제 자택 우리가 본인들이 자택에서 스스로를 케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식약처의 최대원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이제 그 별도의 관리 필요성에 대한 것도 있고 햇섬 기준에 의무화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제 의료로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많은 돈이 들고 또 부담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의료로 가지 않지만 햇섬과는 좀 다른 의료 수준의 기준을 잡아서 먼저 보험이 안 되더라도 그런 기준을 먼저 만들어서 그 기업들이 제조사들이 산업에서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주셔서 그런 진입이 되고 나면 자생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력에 의해서 제품들이 만들어지다 보면 이게 확산되는데 혹시 저렴하거나 일반적으로 확산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가지 않더라도 산업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가 안을 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가 먹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가 심사 체계를 도입을 해서 안전성을 강화시켜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약품보다는 좀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을 해서 산업을 또 활성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양날의 검처럼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비교 검토도 어떤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 지금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그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부 사전 관리 규제를 좀 적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나라에서는 사전에는 거의 규제가 없고 사후에 시장에 이미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모니터링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좀 강하게 책임을 묻는 구조이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이런 별도의 법 체계를 구축을 하고 안전성을 강화시키는 방면으로 도입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산업 쪽에서도 좀 더 저를 받아들이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품위생법 안에 특수 의료 용도용 식품으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의 규제를 강화하고 필요 없는 부분의 규제를 완화시켜서 적절하게 운용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선행이 되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규제 완화에 있어서 뭐 건기식 소분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지금 한시적으로 우리가 제도를 운영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한시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보는 것도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정도 진행을 해보고 어차피 단계별로 가야 되는 건데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해외에 그런 이제 우리가 이 선례가 있으니까 그 선례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안전성이나 제품을 만드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이제 정은주 그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제 동의하는데 그 기준 강화냐 레벨 업그레이드냐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레벨 업그레이드 해야지 우리가 나가서 싸우지. 이게 레벨 업그레이드를 기준 강화라고 그러면 맨날 그 안에서 뺑뺑뺑 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레벨 업을 해서 믿음을 줘야 된다. 이게 레벨 업입니다. 지금 이게 기준 강화가 아닙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 만드는데 그게 무슨 기준 강화입니까? 나는 레벨 업을 해라. 그래서 저기 이제 서구에 있는 애들하고 만만하게 싸울 수 있게 딱 간단하게 해놓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믿는다. 의사도 믿는다. 다 믿을 만한 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정부도 믿는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여기 들어올 것이냐. 그러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강화에서 산업이 도망가고 막 이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니다. 개념을 바꾸자. 레벨업이다. 레벨업. 정부에서 레벨업을 시켜주겠다. 옛날에 약이 GMP를 했을 때 약회사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보면 의사인데. 그 의사님. 근데 레벨업 됐습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세계적으로 막 뻗잖아요. 지금. 레벨업 시켜준 겁니다. 그게.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식약처 여러 가지 이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애쓴다는 거 제가 5년 전부터 같이 해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에서 돌아가려면 야 거기서 돌아가면 뺑뺑 돈다. 독립법을 만들어서 레벨업을 해갖고 특성에 만들어서 싸우자. 뭐 싸운다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제가 무식하지만 환자를 위해서 주고 우리가 산업도 그렇게 가자. 제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자. 레벨업이다. 레벨업.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질문이나 더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보험의 이제 수가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만성 질환 환자들이나 난치성 환자 질환자들이나 또 이제 응급 수술이나 이런 환자한테 나가는 의료비가 굉장히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나 이런 그 만성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는 환자들이 먹는 것 때문에 회복이 안 돼서 더 이제 중증 환자로 가서 의료비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 보통 한 달에 몇 천만 원씩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료 주가실에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건보에 대한 적용이 되면 그때 이제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근거라고 한다면 이미 해외에서 하는 근거들도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심사평가원에서는 그런 외국의 해외에 대한 이런 메디컬 푸드에 대한 근거나 이런 거에 대한 리서치를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서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검토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리서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왜 해외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근거가 굉장히 많은 거로 보여지고 확립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저희 나라 거도 분명히 우리나라 거도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들어올 텐데 아까 근거가 마련되는 거는 외국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 생산을 하거나 제조를 한다면 그것 또한 근거가 충분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앞에 식약처 허가에서 아니면은 이게 신고제도 이제 허가제도인지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근거가 외국은 당연히 근거가 아까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고요. 우리나라에도 근거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검토할 때 우리나라 거든 외국 거든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진행이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외국이 완전히 다르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의약품도 제네릭이라는 걸로 해서 똑같은 성분의 여러 회사에서
의약품을 제네릭으로 만들어서 의료보험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특수용도식품이든 메디컬 푸드들이 이미 포뮬레이션 돼서 허가받아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제네릭의 느낌, 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제네릭적인 느낌으로 어떤 근거들이나 이런 기반을 해서 만든다고 하면 산업에서 정부에서 이걸 한시적으로든 어떤 법 체계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맨바닥에서 전부 다 근거를 만들으라고 하면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전 세계에 없는 아주 창의적인 걸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약품이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있어서 허가를 해주듯이 이런 부분도 의약품보다는 그래도 마일드한 부분이니까 외국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을 카피하든지 그 포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어떤 것들을 우리나라 산업들이 만들어낼 때 그 회사의 어떤 GMP 기준이나 이런 것만 맞다면 그런 거에 대한 걸 조금 완화해서 업그레이드된 레벨로 해서 조금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보는 것이 그것이 지금 현재 만성질환자들이 많아지고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노인 요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료비가 워낙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영양이 되면 의료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삶의 질도 좋아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의 경제 나이가 높아집니다. 그럼 지금 이제 아이들도 많이 안 낳고 경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딱 이제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의료나 전체적인 재정 부분에서는 훨씬 절감 효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방면 쪽에서 한번 리서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오늘 이제 이 토론을 마쳐볼까 합니다. 우리 산업계의 장봉근 대표님부터 한번. 네. 저도 한 20년간 건기식과 지금 저희도 이제 항암제를 좀 바이오 쪽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항암제 이렇게 쓰다 보면 저희들도 느끼는 부작용이 많고 그리고 위장벽이 다 이렇게 탈락이 돼서 실제 그 몸에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럴 때 좀 필요한 이런 암 환자 전용 이런 식품이 나오면 정말 좋겠다. 근데 여기에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그리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좀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이 장에 이제 그 면역 세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PN으로 간 경우에는 면역 세포들이 자극이 안 돼서 결국에는 오래 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산업계로서 보면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이 투자가 장기적 투자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던 이런 산업법들이 다 이렇게 포지티브한 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이런 충분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제 좀 저희가 글로벌 기준에 좀 맞춰가려면 좀 이제 너무 안 좋은 쪽만 보지 마시고 저희들처럼 좀 아까 우리 서정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레벨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좀 중심에 놓고 한번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봉복주부 저는 말씀 다 드려서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일단 지금 계속 서 교수님하고 이쪽 임효정 위원님 쪽에서 계속 이제 저희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는 계속 이제 진행된 상황 좀 업데이트를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준기 과장님하고는 몇 번 제가 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소아외과를 이제 소화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환자를 치료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PN 그러니까 정맥 영양 플러스 이제 엔테랄 뉴트리션 메디컬 푸드 이거 꼭 있어야 된다. 환자를 위해서. 그래서 환자를 위해서 이거는 꼭 안전하고 퀄리티 높고 과학에 기반을 가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의사나 환자나 다 믿고 쓴다. 그래서 그게 또 산업의 발전이다. 저는 이제 정말 환자를 위해서 이걸 시작한 겁니다. 환자를 위해서 꼭 이 법이 됐으면 하고 제가 기대하고 또 이게 발전을 해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국회에 이렇게 자리도 마련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환자를 위해서 꼭 이 메디컬 푸시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학제 최대현 과장님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그 메디컬 푸드가 뭐 환자가 섭취하기 때문에 뭐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익히 아는 사실이고요. 아까 이제 뭐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서 그 우리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이 메디컬 헬스 푸드에 대한 산업도 그 대외 경쟁력도 갖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 의원님. 네. 저보다 더 오래 하신 서정민 교수님도 계시고 중간에 저도 했는데 어찌됐든 서 교수님이랑 저랑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결실이 오늘 맺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여러분들의 계속 팔로우업을 부탁을 드리고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도라는 것이 현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초고령화 사례를 미리 대비하는 미래 사회의 가치도 분명히 생각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 더 혼란과 더 그 낭비를 사회적인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제 전 세계 우리나라의 이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5조입니다, 그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전 세계의 메디컬 푸드에 대한 시장이 거의 30조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맥 주사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세계적으로 나갈 만큼 기술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 메디컬 푸드에 대한 경장식품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앞서 나가서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해서 또 우리나라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황무지 같은 시장에서 굉장히 경장식품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 우리 서정민 교수님과 임 의원님 그리고 관계부처 그리고 산업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청중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그린스토어의 권규태이라고 합니다. 그 식약처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만 지금 건강기능식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메디컬 헬스 푸드를 그 건강기능식품하고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거는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건기와 만약에 이제 제도화가 된다고 하면 그 메디컬 푸드와의 뭐 정의 그리고 관리 체계 부분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 그리고 또 연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고요. 특별하게 좀 대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결과물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이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이제 커지고 있는 이런 경장 역량에 대한 시장에서 아까 우리가 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도가 현재에 위한 것만 아니라 미래 시장을 위한 대비에 의한 제도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준비가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할 수 있다면 선진화가 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시대적 요구에 맞는 메디컬 푸드에 대한 개발과 연구자들의 개발과 또 산업의 제조와 그리고 유통에 대한 것 그리고 소비자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제도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교육과 국민의 인지까지 해서 빠르게 올바르게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제5차 바이오헬스 포럼에서 메디컬 푸드에 대한 토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